벌써 2024년도 다 저물어 가는구만. 그 우리 부대 이번 연도 그 자녀 예산은 다 소모했나? 네, 대대장님. 저희 소모해야 되는 자녀 예산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우리 이번에 그 자녀 예산 돌려가지고 우리 대대 간부들 그 거하게 회식이나 한번 해볼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현재 우리 대대원들이 사격훈련간 찢어지고 망가진 탄피바지로 훈련에 아주 제한사항이 많은데 자녀 예산으로 장착도 빠르고 기능 고장 조치도 빠른 8월 3일 급속조치 탄피바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군에 5만 개 이상 보급되어 사용 중인 그 탄피바지 맞죠? 아, 요즘 그 회사 사장이 UAE에 드론 수출해서 좋다고 막 감사 할인해서 엄청 크게 하던데 완전 럭키비키 아니에요? 그 UAE에 그 세이런인가는 드론도 수출한다는 그 8월 3일 탄피바지 말이냐?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드론은 이미 UAE에 수출한 아주 실력 있는 대단한 회사란 말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들이 구매해주신 탄피바지가 세일런이 되어 UAE에 수출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사랑을 보답하는 500개 한정 탄피바지 할인 행사.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자, 지금 북한이 특수전부대 4개 여단을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발이냐면요, 바로 국정원 발이에요. 국정원에서 대놓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정원 사이트고요. 보도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에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이게 노스코리아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23 미사일 23번째 발견된 미사일인 거죠. 이게 북한이 만든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명칭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북한에 우리가 23번째로 발견된 미사일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군 장교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후 국정원은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보낸 게 아니라 러시아가 데리러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게시를 확인했다. 자,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해병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이 동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크로 1차 이상 완료를 했고요.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공군 소속 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크 와 이제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사람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걸어서 가기 너무 머니까, 그죠? 당장 싸워줄 병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북한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크, 우수리스크, 하바로스크, 블라코베센스크 등 분산되어서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적응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군이 아마 러시아 장비를 받아서 하겠죠. 우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쓰겠지만 러시아한테 장비를 받아서 그 장비를 사용하고 사용에 대해서 뭐 자기도 팀워크도 맞추고 그다음에 좀 적응을 좀 해야겠죠. 바로 나가면 안 되니까 좀 간단한 수식어도 좀 배우고 그 러시아군하고 이제 북한군하고 서로 암구어나 이러한 피하 식별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민족이 같으니까 언어도 같이 쓰고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지형 훈련 및 장비 적응, 그다음에 언어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11월과 이달 2일 파병에 앞서서 특수전부대를 2차례나 참관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목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요.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아, 부타리아 지역 주민, 거기도 옛날에 이제 고려인들도 있었고 옛날에 그 몽골족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비슷하게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러시아에 있는 우리랑 좀 다른 민족의 인원들이다. 슬라브족이 아니라 원래 뭐 몽골족이나 니네 뭐 옛날에 고려인들처럼 러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위장해서 투입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서 13,000여 개의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살상 무기를, 인명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 자,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 152mm 포탄, 불새,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 뭐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 지원을 했고요. 뭐 엄청나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뭐 800만 발 800여만 발 이상 러시아에 지원됐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갖다 바쳤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리가 다 갖다 바쳤는데 만약에 남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이나 미 괴로놈들이 만약에 우리 북한 쳐들어오면 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푸틴이 지금 급하거든요. 푸틴도 지금 벼랑끝 정수까지 간 거예요. 그 푸틴이 걱정하지 마. 니들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주러 갈게. 자동 참전. 만약에 그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한다? 그럼 우리가 자동 참전. 그러면 세계대전 되는 거야. 이렇게 명분 깔아주면 되지. 이렇게 명분 깔아주면 너네도 우리 지원해줄 수 있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감사합니다.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북한도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거죠. 왜? 러시아라는 그 든든한 뒷배가 이 한마디만 해줘도 사실은 미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 당연히 알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원래도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원래도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칭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에서 뭐 자꾸 뭐 먼저 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살짝 불안했는데 러시아가 자동 참전해준다? 그 북한은 완전한 보험을 든 거죠. 자, 이렇게 뭐 미사일을 상당수 했고 뭐 부상자도 발생했고 내용 뭐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우방국으로 돼가지고 쪽에 북한이란 말 안 쓰거든요. 조선이란 말 쓰는데 조러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수송기인 것 같습니다. 수송함인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태워서 간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상륙함 2척이 이렇게 갔고, 야, 국정원이 PT 실력이 형편없네. 이렇게 대충 만든단 말이야. 국정원 니네 K군대 와서 좀 배워야겠다. K군대 이렇게 만들면 바로 군단장님이 저 누가 만든 거냐? 야, 어떤 새끼가 만들었어? 이거 새끼들아 좀 이쁘게 좀 이거 뭐야 이거? K군대에서 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너무 좀 심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한 컴퓨터로 만든 거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 선이면은 대위선이나 소령선에서 커트 났죠. 중령 대령 가기 전에 이거는 야 이거 말고 인마 테라 익스플로러로 따가지고 인마 하면 되잖아. 야, 아니면 구글 지도 띄워. 야, 그리고 새끼야 상륙함 이게 뭐냐 인마 씨. 야, 테라 익스플로러나 구글 지도 띄우고 그다음에 이게 이쁘게 따고 경로도 이쁘게 따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봅시다. 러시아 연해주 군사시설 연병장 내에 북한 인원 400여 명이 움집해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얘들 모였다가 이제 타고 간 것 같아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자산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 북한 인원들로 추정된 인원들이 24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북한 특수부대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죠. 차력쇼 못 참지? 특수부대가 이렇게 차력쇼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은색 AK를 보는 것도 신기하네요. 특수부대 사역하는 거 보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한테 이제 갖다 바칠 본인의 공물을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이스 땡큐죠. 외화를 벌어올 수 있고 러시아가 협력도 해주고 러시아가 뭐 그냥 공짜로 받겠습니까? 다 돈 받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나이스한 땡큐예요. 왜냐면 북한은 원래 이 북한 주민들이랑 북한 인민들을 거의 뭐 자신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얘네들 다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국민들이 먹고 살고 뭐 그런 상관없이 외국에도 팔아넘기잖아요. 노동자로. 그러면서 그 월급도 지들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현지에서 막 탈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나이스 땡큐한 입장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실전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명분도 챙기고 지금 국제적인 국제 왕따였는데 드디어 본인한테 손 내밀어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생긴 거죠. 너무나 럭키비키죠 지금 정은이 형은. 아무튼 이 지도자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야쿠티아 공화국 주민도 있고 튀르키계 북부 시베리아, 튀르키예 터키죠. 그다음에 몽골계, 그러니까 터키계랑 몽골계를 속여가지고 얘네들 북한 사람들이 아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까지 참전한다 그러면 야, 너 무슨 동맹으로 전쟁하려고 또 다른 나라를 참전시켜? 그럼 이제 그렇게 될까봐 러시아가 아닌데? 얘네는 야쿠티아 공화국 주민이고 얘는 브라티아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적응 훈련할 때 얘네들의 민족 언어를 좀 알려주겠죠. 간단한 용어 같은 거. 그걸 달달달 외우게 시킬 거예요. 뭐 인사말이나 얘네 언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텐데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붙잡을 겁니다. 붙잡아서 고문을 하던가 뭐 신문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려주시라요. 저는 이만갑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고조 USB를 통해서 이만갑을 봤는데 여기 타령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저 이만갑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만갑 바로 국정원에서 조사 끝나면은 바로 이만갑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탈영한 뭐 북한군 장교해가지고 바로 이만갑에서 바로 대속특필 되죠. 그래서 빨리 넘어오세요. 북한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넘어오실 거면 빨리 넘어오세요. 지금이 빨리 넘어오셔야 이만갑도 출연하실 수가 있고 초반에 그 조선 TV조선이랑 그 방송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이 초반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위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나진항에 북한 무기 선적 러시아 선박 나진항에 들어왔다는 사진, 위성 사진. 결론이 이게 뭡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공식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가 감시하기 편해요. 일단 레이더가 거의 뭐 구소련 때의 그 레이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감시 장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면 북한이 대놓고 서해 쪽에서 탈북을 하거든요. 그 사리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조류가 빠를 때가 있어. 물살이 빠를 때 그거를 타고 스티로폼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탈북자들 중에. 근데 우리는 걔네가 넘어오는 걸 보는데 지들은 지네 땅에서 넘어가는 걸 못 봐요. 감시 장비가 없어서.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은 지금 사람도 못 보는데 어떻게 레이더로 비행기나 뭐 UAV 드론을 어떻게 찾습니까? 절대 못 찾아요. 이미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북한 삐라 돌리는 무인기는 그건 이번에 걸린 것 뿐인 거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차 무기인 것 같습니다. 불세포.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한 이제 북한제 무기들의 잔해, K-23 잔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잔해들이 있고요. 단현장 대놓고 이제 써있죠. 콩쿠르 92 여기 빨간 별 있고요. 나방 뭐 니방인가요? 니방 237796 뭐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자동 참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 누가 찍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분이 찍어서 이제 올린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군이라는 거예요. 모스크바인가요 여기가? Тут, нельзя их снимать. Тут. Еще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이게 북한말인가? 아무튼 뭐 이런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 뭐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800여만 발도 컨테이너 만여 개로 실어 날렸다는데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인근 지역에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 발사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동양인이 망원경을 들고 서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 AI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의 미사일 공장 방문을 이건 좀 억까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물론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지만원 씨가 그냥 518 500광수 수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좀 억진 것 같은데. 뭐 지만원 씨가 500광수라고 북한 사람이랑 거기 광주에 있던 사람 다 얼굴 일일이 비교해가지고 간첩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있잖아.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거 조금 의아합니다.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안면인식 기술상 인물 유사도는 80% 이상으로 나왔고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155mm 등 포탄 800여만 발, 대전차 로켓 등을 컨테이너 1만 3천여 개에 실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КНДР виготовив типом саме Іскандеру. Тому саме виникла така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외화벌이 수단이 될 것이고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월남전 때 파병했던 그러한 논리처럼 우리도 한번 퀀텀 점프하고 실전도 쌓고 외화벌이도 할 수 있는 군인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북한 군인들한테 야 니네 조국을 위해서 명예롭게 싸우고 돈 벌어 갈 사람 그다음 저 중에서 떼먹겠죠. 북한은 무조건 떼먹을 겁니다. 그럼 북한군 중에서 이미 벼랑 끝이고 이미 가족들 먹여 살리고 막 배고픔을 경험한 이러한 북한군이라면 다 같이 손을 들고 지원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전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증거할 만한 다수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협동 지역에서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북한인들의 유입을 포착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한 1만 명 정도를 보내야 북한 입장에서도 성의 있는 지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만 명 정도를 보낸다 해도 거기에 이제 50%가 예를 들어서 투입이 되고 나머지 50% 5천 명은 후방에서 전시 교육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병력은 1만 명을 보내도 5천 명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 이거는 그냥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군사작전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진짜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북한이 명분이 있다고 싸우고 안 싸우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정은을 모셔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국가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가스라이팅하고 정신교육을 한 이
대형 종교단체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타지가 있는데 저 북한이 명분이 없다고 안 싸울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간에 분명히 타령할 거다 쟤네들 싸울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북한은 명분이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그러한 뭐 종교단체 같은 정신병원 같은 국가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무슨 명분으로 저 김정은 돼지 삼형제가 아니죠. 제 돼지 삼부자를 저렇게 신처럼 모시고 떠받들고 있습니까? 그런 정상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이 좌파라고 불리는 이 인간들은 북한한테 돈을 퍼주고 평화를 유지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하고 대화를 하면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타지를 가진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인간들이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이제 민주당 인간들인 거고 대한민국의 우파라 불리는 이제 국민의힘 쪽 인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피해도 하나도 없이 북한을 괴멸시키고 아주 완벽한 승리가 될 거라고 자아도취되어 있는 이런 판타지를 가진 정신병자가 두 개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막 벙커버스터면 미사일이며 현무 3니 현무 4니 막 그런 미군들 장비가 막 초토화시켜가지고 북한을 괴멸시키고 우리는 막 완벽한 승리를 하고 이러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우파 새끼들 진짜 답답한 새끼들이거든. 양쪽 다. 한쪽 새끼들은 뭐 우리가 김정은하고 대화하면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 한쪽 놈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타지를 가진 놈들. 자, 이러한 지금 답답한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전 답답해요. 자, 맞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가 좋아요. 미군들의 지원들도 있고. 근데 벙커버스터가 뭐 천발 만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고가치 표적 중에 가치가 높은 것에 표적을 하려고 있는 거지 타우러스가 수천 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병력들이 당장 들어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총 들고 들어가 싸워야 돼. 요즘 전쟁에 누가 총 들고 싸우냐, 누가 행군을 하냐, 누가 뛰어가냐. 정말 판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타지 같은 소리를.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하고 좌우든 딱 정확히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세계 6위 우리 가지고 무기 뭐 우파 유튜버들 보면 전쟁 나면 우리가 다 바른다, 김정은 모가지 날라간다 하면서 막 무기 자랑 엄청 해하고 막 그 무기 관련된 거 막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우리 무기가 어떻고 북한은 초토화될 것이고. 아니 그렇게 될 거였으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만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 못 끝냅니까? 전쟁이란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외교 모든 게 들어가는 전쟁인데 단순히 무기 가지고 있는 전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카드게임 하듯이 카드게임에 여기 전투력 105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카드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너 전투력 5천짜리 카드 냈어? 나 전투력 1만짜리 카드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쟁을. 정말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환장할 일인 거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으로 무너진 건데 아무튼 이 판타지를 가진 이 좌파 우파 이 정신병자 새끼들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현실은 모르고 뭐 국군의 날 보면서 우리가 막 이번에 뭐 북한한테 우리가 보여줬다, 우리가 무기 수출이며 뭐 국군의 날 하면서 막 국뽕을 채우고 이런 한심한 작자들 군의 현실도 모르면서 즉 보직률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이미 전방 상비사단 GOP 지키는 상비사단은요 페바 대대가 페바 여단이라고 그러죠. 3개 여단이 있으면은 2개 여단이 전방에 나가 있고 1개 여단이 예비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 예비대로 나와 있는 여단은 이미 병력이 없어요. 그 예비돼 있는 이 병력들까지 다 집에 올라가요. 사람이 없다고요, 진짜로. 그 정도로 사람이 싸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단순하게 한 방만 질문하면 돼요. 참모총장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중대 규모로 전진하면서 총 쏴본 적 있냐? 물어보세요. 답답하잖아. 요즘에 총으로 안 싸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는 거야. 그럴 거였으면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못 끝냈는데.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무슨 진짜로 무슨 초등학교 때 했던 카드 게임 하듯이 뭐 전투력 10,000짜리 내면 우리가 20,000짜리 내면 이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 단순하게 전투력 높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스카우터 드래곤볼 나오는 스카우터로 따따딱 한 다음에 전투력 높으면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 아무튼 답답한 상황인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 이어서. 4개가 최전방 전선에서 우리 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서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순서입니다.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의 서부 전선에 주둔하고 있는데 병력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맞은편엔 광개도 부대라고 불리는 우리 군의 1군단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공격을 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2군단은 실제 수도권과 서울로 진격하는 선봉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사포 여단, 자행포 여단과 같은 여단급 포병 부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유사시에 서울과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걸로. 김 위원장이 부대 지휘부를 방문한 사진에서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네, 뒤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김 위원장 앞에 있는 지도 상단에 이 서울이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 옆엔 려철웅 2군단장 등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경청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김 위원장이 착용한 점퍼 어깨 보시면 계급장 보이죠? 조선인민군 계급 중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원수 계급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공화국 원수 계급장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을 달고 서울이 적힌 지도를 보면서 뭔가 지휘를 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시찰이 아니란 얘기예요. 서울을 향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북한이 우리랑 싸울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저건 하나의
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실전 경험도 쌓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도 지원을 받고, 자기네들이 지금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비대칭 전력, 잠수함이나 핵무기 개발로만 신경을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무기도 받고 무기를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계기로 발판을 보는 거지, 이거를 우리와 전쟁에서 싸운다? 그런 점수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더 좋은 거는, 너무 러비키한 거는 러시아가 우리가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개입해주는 완전한 군사동맹이 생겼으니까 북한도 이 싸움 잘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미군 세계 최고의 UFC 챔피언을 친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UFC 챔피언 은간우가 나와서 죽방 때려준다고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김정은이도 UFC까지는 UFC 챔피언까지는 아니어도 챔피언은 되지. 챔피언인데 전직 챔피언 혹은 2위, 4위? UFC 2위, 3위 정도 되는 그런 형님이 너도 맞으면 내가 때려줄게 라고 옆에 서 있는 거죠. 효도르, 딱 좋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효도르가 딱 옆에 서 있어가지고 얼음주먹 효도르가 주먹 풀면서 야 정은아 네 맞으면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효도르가 딱 좋겠네요. 러시아 사람이니까. 지금 딱 얼음주먹 효도르가 딱 서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전쟁 나면 저희가 이기지만 일단 우리도 코뼈 하나 부러지거나 안 하고 줄 오겠죠.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젤렌스키는 정확하게 북한이 파병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에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외 전쟁에 파병한 기록을 보면 우선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참전해서 2000년도에 백남순 외무상이 베트남에 있는 북한군 전사자 묘지에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박한수 바보야? 잠깐만. 야, 박한수잖아. 참모총장이잖아.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야, 니네 육사 이렇게 수준이 이거? 야, 육사 왜 진급했어 이거 도대체? 육사 수준이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야, 이러면서 니네 육사가 똑똑하다고 진급 시작해도 공부도 안 하고 6명이 전사했다. 18명이 탈영했다. 젤렌스키는 잠깐만 다시 듣겠습니다. 북한이 파병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에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외 전쟁에 파병한 기록을 보면 우선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안수영? 도대체 이거 그냥 치면 나오는데 참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북한이 베트남도 참전한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 형 모르면 모른다고 가고 있지. 가만히 있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베트남 참전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실제로. 자, 보고 가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답답한 인간이네. 저 인간 저거 진짜. 저 씨발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육사 달고 나와가지고 총장한다고. 나 다신 육군 내가 그런 거 안 간다. 나 그냥 욕해라. 할 말 하겠다 그냥. 깜냥도 안 되는 것들 씨발. 대놓고 북한이 참전 사실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일비서 및 항공 및 반항공 지휘부 이런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베트남전 참전 사망자 묘지를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언급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월남전장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잊지 않는다. 북한이 대놓고 참전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야. 이런 거 참네 답답하네. 유튜버들보다 생색이 딸리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안수영은. 야, 기호 형 이럴 때 좀 혼 좀 내야지. 총장!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육사까지 4년 교육받고 와가지고 이거 참네 답답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되겠지.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4차 중동전 때 이집트에도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쟁터에 항상 북한이 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집트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에 가서 뭘 했느냐 북한군이. 공군이 파견되어 있었고 심리전 부대가 파견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군을 포로로 했을 때 신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지금 10,000명이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네 안 팔았네 좋네 안 좋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장난치는 말밖에 안 돼요.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했어요. 무기 파는 건 당연하고 탄약은 당연하고 근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런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최소한도 우리가 참관단 보내 우리도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통역할 겁니까? 가서 신문하는데 통역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군본부 국정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만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4차 중동전에 이집트에도 파병을 갔었고 베트남전에도 파병을 갔었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파병을 갔습니다. 하마스에 지금 무기를 북한산 무기가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이스라엘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방국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열중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0,000명 이상이 파병되어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도 참관단이 가야 됩니다.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들이 공산권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6.25 전쟁도 러시아가 실제로 스탈린이 6.25 전쟁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중공은 바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간 것을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현 휴전선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권이 이렇게 결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구경만 해야 됩니까? 참전을 하지 않아도 참관단은 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참전하고 무기를 보내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국제관계와 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에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케이. 한기호 의원의 말이 저는 반은 다 맞진 않고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은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한은 저렇게 전쟁을 참전하면서 북한의 전투력도 올라가고 현실을 배우면서 현장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 군인 출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도 최소한 못해도 참관단이라도 보내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저렇게 대놓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건 정보사에서 인원들이 이미 보냈겠죠. 이미 거기 한국인으로 파병 가서 정보사 인원들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수기를 남겨서 정리해 준다던가, 그런 정보사 요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미 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인원들이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대놓고 그 우크라이나 다 받아주는데 야 정보사 애들이 안 갔겠냐? 이미 몇 명 갔겠지. 그리고 뭐 국정원 애들도 몇 명 들어가 있겠지. 저거는 육군에서까지 보내는 건 저건 좀 많은 외교 문제나, 또 대한민국 니들도 참전한다고 그러면 서로 참전하고 막 참관하고 경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했다. 그리고 저거는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한기호 의원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선배의 입장에서, 그리고 군인이었던 입장에서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사람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기호 의원이 여기서 하는 말 잘도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최소한도 우리가 참관단을 보내. 우크라이나 참관단을 보낼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우리는 수많은 전쟁 사료들이 이미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볼까요 한번? 이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냐, 탄알집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탄알집을 주우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IED를 설치하는 거죠. 탄알집 탄창이다. 총알 주워야겠다고 저걸 짚는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IED 같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 배터리 연결해서 한 거, 물통 이런 걸 함부로 주스면 안 되고, 심지어 막 우리 아군의 시신을 회수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거기도 이제 IED가 설치되고, 그쪽 폭발물 탕이 넣습니다. 지뢰 위에다가 탄창을 올리는 거죠. 총알을 집어넣고, 그러면 탄창 이거 주워 써야겠다. 새거 좋은 탄창인데 또 K는 조심해야 됩니다. 싸제다. 싸제 탄창이 왜 떨어져 있지? 하고 죽고 드는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K군대는 싸제에 미쳐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싸제 탄알집 있잖아. 싸제 탄창 비싼 거 한 5, 6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 탄창 밑에다가 이제 IED 놔두면은 인원들 지나가도 저 탄창 저 싸제 아니야? 누가 떨어뜨렸나 본데? 하고 줍는 순간 바로 IED 폭발하는 겁니다. 절대 아무나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도 있습니다. 지뢰 중에 건드리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돌 모양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도 폭파 IED입니다.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뢰가 폭파 올라오는 지뢰 내용인 거고요. 기갑 부대에서 드론을 방어하려고 통나무도 쌓아 올리고 저렇게 철조망 올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송 차량에다가 하고 있고, 전차에다가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단대호에 뭐가 있습니까?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전투는 이제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과연 있는가? 발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고군반이나 초군반 관련해서도 드론 관련된 것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참관단을 보내는 것도 나쁜 뜻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참관단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참관단 보내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교육을 했는가, 우리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T계열 전차의 약점이에요. 빨간색이. 여러분들 북한군 전차 어디 공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있냐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야지. 북한군이 전차가 들어오면 북한군 전차 취약 지점이 뭔지 병력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데, 싸워서 이기는 군인인데, 우리는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군가가 창경인데 군가를 외우고 있고, 그 쓸데없는 정신교육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애초에 이러한 것들이 정훈 교육이 돼야 돼요. 워썬더에 나온다고요? 게임하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애초에 정훈 교육이, 대한민국의 정훈 교육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미군들은 정훈병과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투병과에서 공보실장 할 수 있는 애를 찍는 건데, 우리나라의 정훈 교육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잠깐 정훈 교육도 잠깐 얘기할게요. 이 병과 이게 설명이 있는데, 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내가 이걸 저번에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어디다 놓지? 정훈병과 원래 정치 훈련이라는 뜻으로 이게 6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따로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정훈병과의 역사가 이게 여기가 아닐 텐데. 잠시만요. 정확히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저번에 봤는데 이거 어디다 정리해놨지? 어디다 치웠지? 죄송합니다. 정훈병과가 74주년이 됐다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이제 정훈병과는
이게 어느 순간 정권의 프로파간다로 쓰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러한 진짜 이게 정훈교육이거든요. 형 궁금한 게 있는데 불금 사업하면서 우리도 구소련 탱크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때 이미 연구되지 않았을까? 연구돼 있으면 뭐하냐, 교육을 안 하는데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정훈교육 사실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주려면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명분이 있으면 동기부여도 생기고, 명분이 있고 싸워야 될 의지가 있으면 훈련이 잘 되죠. 왜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정훈병과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꾸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떨 때는 뭐 독립군의 뭐 기조며 옛날에 뭐 항일 항쟁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초에 이 정훈병과라는 것이 정말 이 정권에 맞는 프로파간다를 위한 병과인 거. 정말 우리 병력들에게 정훈병과의 뜻이 뭡니까? 원래 싸워서 이기는 정신력을 기르는 건데, 결국 그런 것이 되려면 적에 대한 약점이나 적에 대한 계급장, 그리고 그 싸워서 이기는 적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실전과 연계되어 있는 정훈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권에서 내려주는 정신교육. 그냥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 정권이 얘기하는 정신교육,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좌파 정권이 말하는 정신교육, 그거에 따라서 프로파간다로 쓰이는 거지, 이게 진짜로 장병들을 위한 정신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장할 일인 거죠. 답답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보평가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에 대해서 정보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